영통과 망포 현장에서 발로 뛰고 있는 꿈부 최은주입니다. 지금 영통이나 망포 쪽에서 내 집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려고 고민 중이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가장 먼저 해보셔야 될 것, 가장 먼저 고려해 보셔야 될 건 아파트 가격이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바로 삼성전자 직원들의 성과급 일정입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뉴스를 보면 어지러웠죠. 시끄럽고 복잡했고, 네, 5월 27일 며칠 전에 삼성전자 노사 성과급 협상이 통과되었습니다. 주식도 더불어 같이 올랐고 오늘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럼 이런 소식이 왜 중요할까요? 영통구는 삼성전자 본사가 있습니다. 메탄동, 영통동, 광교신도시까지 삼성 직원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죠. 돈을 모으면 내 집을 사고 싶어하는 동네들이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삼성전자 직원들의 성과급은 그냥 보너스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동네 아파트 가격을 움직이는 진짜 큰 돈의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대기업 직원들이 그 돈은 결국 회사가 있는 근처 아파트로 모이게 됩니다. 똘똘한 한 채라고 하죠. 그 똘똘한 곳으로 돈이 모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6월 1일 월요일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 돈이 영통과 망포, 광교 이 시장에 어떻게 흘러 들어가는지, 그리고 이사를 고민 중이라면 왜 지금 움직여야 하는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프를 함께 한번 같이 보시죠. KB부동산 통계 자료입니다. 사실에서 좋았는데 선이 매매선이고 주황색선이 전세선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 가격이 먼저 오르고 쭉 올라왔고, 그 다음에 매매 가격이 같이 밀어올리면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 전세 그래프의 기울기가 더 이제 달라졌거든요. 전세 구하기가 그만큼 힘들어졌다는 거고, 전세 가격이 단단하다 보니까 매매 가격도 같이 단단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전세 구하기가 힘들어지니까 집값도 같이 단단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집을 사겠다고 마음먹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사람들이 예전보다 훨씬 많다는 거죠. 이렇게 이미 시장 에너지가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삼성의 대규모 성과급이 돈이 풀려 이런 소식까지 더해지면 이제 돈을 쥔 매수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본격적으로 시장으로 뛰어들겠죠.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려고 준비도 하고. 그럼 이 성과급이라는 보너스가 어떻게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지, 아파트 가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 이야기를 해볼게요. 딱 세 가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째, 성과급은 나라에서 막는 대출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대출 규제,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비율이 정해졌죠. 집값의 일정 비율까지만 대출을 해주는데 이게 좀 엄격해졌잖아요. 그렇다면 보너스가 아파트 가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아파트 매수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성과급은 나라에서 막는 대출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죠. 대출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원래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집을 사게 되면 그 LTV라는 집값의 일정 비율까지만 대출을 해주잖아요. 이 통장의 꼴은 온전히 내 돈입니다. 그래서 은행 대출 눈치를 보지 않고서도 내 집을 살 수 있는 거죠. 전혀 없죠. 그래서 내 손에 쥔 현금이 많아지면 그만큼 대출을 조금 받고도 내 집을 더 넓고 더 좋은 집, 더 비싼 집을 살 수 있는 거죠. 삼성 직원들이 이사가는 코스는 거의 정해져 있죠. 30대 초반에 처음 이제 집을 살려고 한다라고 하면 메탄동이나 영통동의 구축을 좀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돈이 조금 모였어. 30대 중후반 아기들이 이제 생기고, 그러면 이제 망포동 쪽으로 넘어갑니다. 망포동 쪽에 돈이 좀 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망포동 쪽에 신축 아파트 단지들을 알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40대 이후엔 광교 신도시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여력이 되죠. 아니면 조금 더 큰 평형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되는 거고, 처음 30대 초반에 젊은 부부들은 가격 부담이 좀 있죠. 가격 부담이 있다 보니까 가격 부담이 조금 덜한 영통이나 메탄동의 구축을 보게 되는 거죠. 그 가격대가 거의 뭐 6억대도 보고 9억대 아래 그렇게 보는 거죠. 대출이 좀 수월한 생애 최초 대출이라든지 정부 대출 이용해서 살 수 있는 가격대를 보면서, 그 가격대라고 하면 거의 구축이죠. 구축의 아파트들을 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아이가 조금 자라고 오래된 아파트보다는 오래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연결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아기가 생기면 우선은 지하 주차장 연결된 곳을 찾게 되죠. 아무래도 불편하죠. 지하 주차장이 연결이 안 됐다는 곳은. 그래서 30대 중후반이 되면 이제 망포동 쪽에 신축 단지들을 보게 됩니다. 대단지 아파트 라인이죠. 영통힐스라든지 아이파크 캐슬 1, 2단지, 그 뒤로 3, 4단지 이렇게 있는데, 그 신축 단지와 더불어서 그대가라든지 한양수자이라든지 준신축 라인도 SK도 있죠. 그런 것들, 그런 준신축 라인까지 지하주차장 연결된 단지들을 좀 보게 됩니다. 광교의 비싼 집값은 조금 부담스럽긴 해요. 지금 동탄 20억 찍고 얘네들도 거의 20억을 그 선에서 매물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출퇴근이 편하고, 우선은 아이 키우기가 쾌적하다 보니까 그 새아파트 삼성 직원들의 이제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노선들, 광교의 비싼 집값은 조금 부담스럽고, 하지만 새 아파트 라인 쪽으로는 가고 싶고 하는 그 젊은 부부들, 망포 라인, 신축 라인 쪽으로 많이 모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학군도 많이 움직이는 것도 영향이 있더라고요. 그 망포동 구축 라인이, 구축 동네 그쪽이 학군지였는데 학원가들이 그쪽으로 많이 옮겨가면서 그쪽에 새로운 학군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성과급을 받기 한 달 전, 또 성과급이 집을 알아보기보다 성과급이 들어올 거 전에 미리 집을 알아보고 있는 라인
사람들이 많죠. 그래야 좋은 조건의 매물을 다른 사람이 사고 난 뒤에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미리 살 수 있으니까. 그럼 이제 이 아파트들을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럼 어디부터 알아봐야 될까? 내 돈에 맞는 집을 알아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좋은 쪽부터 봐야 되겠죠. 그쪽의 흐름이 좋아야 그 다음 집 흐름이 오고 그 다음 급지의 흐름이 오니까. 그러면 돈의 흐름은 늘 어디부터 움직이냐? 가장 좋은 것부터 움직여요. 가장 좋은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럼 가장 먼저 어디가 움직일까? 광교가 움직이겠죠. 최상급지니까. 광교 신도시의 새 아파트들이 움직이면 동시에 이제 망포동의 신축 아파트들이 움직이죠. 신축 아파트들이 바짝 붙어서 함께 움직여. 그러면 이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오늘자 네이버 부동산 화면을 보게 되면 이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망포도 신축 라인의 가격대가 보여요. 정말 촘촘하게 이제 연결됐죠. 가장 큰 대장은 어디냐? 힐스테이트 영통이죠. 힐스테이트 영통이 지금 전용 84 타입 매물이 13억 5천만 원대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 바로 옆에 영통 아이파크 캐슬 1단지도 12억 원대 나오고 있습니다. 2단지 역시 10억 9천만 원 선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그 아래를 이제 13억, 12억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신동 카페거리 안에 있는 내면 영통 마크원도 9억 원대로 이제 매물대들이 자리를 잡고 있고요.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망포동 신축 라인이에요. 신축 라인의 두꺼운 체급이죠. 체급. 단지 하나만 이렇게 툭 하고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라, 힐스테이트 영통 대장만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라 아이파크 캐슬 1, 2단지 그 길 건너에 신동까지도, 아니면 이제 그 옆에 그대가라든지 한양수자인이라든지 SK 그런 준신축 라인까지 쭉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수요가, 삼성 직원들의 수요가 두텁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서로 어깨를 맞추고 10억 선에서 13억대 라인까지 쭉 빽빽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삼성 직원, 임직원들이 성과급을 쥐었을 때 왜 이 망포동 신축 단지들을 먼저 보게 되느냐, 매수 문의를 넣고 진입하는지 이 지도 한 장으로 설명이 될 거예요. 이미 현장에서는 매도인들이 가격을 조금씩 더 올리고 있죠. 올리고 매물을 걷어들이고 눈치 싸움이 시작된 거죠. 매물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매물이 많지 않아요. 매물이 많지 않습니다. 매물이 귀해지고 가격이 오르면 그 다음으로 자금이 흘러 어디로 가냐, 바로 영통과 메탄동, 구축 라인으로 가죠. 영통동은 아시다시피 이제 학군지라고 하죠. 가성비 학군지라고 해서 학원가들이 워낙 유명하고 면학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중고등학생들을 둔 학부모님들의 실거주 수요가 계속 들어오고 있죠. 탄탄하죠. 이 실거주 수요가 뒤를 받쳐주기 때문에 계속해서 순서대로 가격이 따라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통 에듀파크뿐만 아니라 극동풍님도 거의 9억 대를 쫓아서 올라가고 있죠. 집을 집을 사야지 하고 결심을 했다라면 이 순서대로 망포동 신축 라인이 생각보다 비싸서 못 사겠다, 그래서 놓쳤다라고 하면 머뭇거리지 마시고 2번 라인 영통동, 메탄동, 구축 라인 쪽으로 또 옮기셔야 돼요. 시야를 넓혀서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죠. 부동산은 재고 따지다가 그 타이밍을 놓쳐요. 한 박자 늦으면 몇천만 원을 손해보는 게 부동산이기 때문에 시기를 안 놓쳤으면 좋겠습니다. 시기를 놓친다는 게 기회비용이잖아요. 어떤 기회비용이냐 하면 대출의 기회일 수도 있고 자금의 기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수요가 가고 있는 와중에 나만 아닌 것 같아 하고 멈칫하다가 전세를 찾아야지, 월세를 찾아야지 하다가 전월세조차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그 상황에 내가 살 집이 없어, 1번 라인에 없어, 2번 라인에 없어, 그럼 어떻게 해? 3번 라인까지 가야지. 그렇게 밀려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집을 사야지 하는 그 시점에 내가 살 수 있는 입지, 단지, 이것들을 빨리 알아보셔야 되겠죠. 그런데 그 돈이 언제 나와? 성과급이 나온다라는 결정이 나왔어, 결정이 됐어 라고 하면 돈이 풀리기 전에 나는 집을 알아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집을 사기로 마음먹었잖아요. 집을 사기로 마음먹었다라면 뭘 알아봐야 되냐면 세 가지예요. 자금 구조, 단지 선택, 타이밍. 그럼 자금 구조는 어떻게 해야 돼? 내 통장의 잔고는 얼마인데 거기다 플러스 성과급 예상액 플러스 대출 한도.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더했을 때 내가 집을 살 수 있는 금액대가 어디인지 빨리 알아보시고 정리를 해보시고, 단지 선택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돈에 맞춰서 1급지 당연히 광교가 된다라고 하면 광교로 가셔야 되고, 두 번째 망포 신축 거기 갈 수 있다라면 거기 가시면 되고, 그것도 안 돼 라고 하면 3급지 명통, 몇탄동, 구축단지들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 집을 살 수 있는 급지가 광교, 망포동, 영통동. 근데 그 중에서 지금 그래서 구축이라고 해서 안 오르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구축도 지금 벽조골 라인 같은 경우는 벽조골 주공 부단지라든지 벽조골 롯데라든지 걔네들은 6억 3,4천까지 올라갔잖아요. 걔네들이 계속 치고 올라가는 순간 그 다음 급지 애들, 여기를 못 사는 애들은 그럼 또 마찬가지야. 그 안에서도 1, 2, 3이 있어요. 빨리 가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선호도가 좀 높은 애들이 먼저 가겠지. 그 다음 오르고 그 다음 오르고. 그래서 내가 내 돈으로 살 수 있는 급지가 지금 상황에서 여기다 멈칫하다 보면 2급지에서 사게 되고 3급지에서 사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내 돈의 계획을 정확히 짜야겠죠. 지금 이 동네에서 집을 고민 중이시라면 카페글이나 뉴스 이런 거 보면서 시간 보내지 마시고 오늘 당장 가족들과 함께 세 가지만 종이에 써보세요. 작은 계획, 그러니까 내가 가진 돈, 성과급이 얼마큼 나올까, 대출이 얼마까, 내가 가능한 자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단지 선택. 과연 우리 가족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신축 연식인지 아니면 학원가라든지 교통이라든지 기준점이 다르단 말이에요. 가족의 구성이라든지 생활의 패턴이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신축을
을 꼭 가야 되는지 아니면 학원 가라든지 교통이 더 중요한지 6월 중에는 최대한 빨리 사야 되겠죠. 점차 계속 집값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내 돈의 계획을 정확히 짜야 되는 거예요. 보너스가 언제 나오는지, 혹시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고 이사를 와야 되는 거라면 그 집은 언제 팔릴 것인지, 전세는 언제쯤 나갈 것인지, 전세라고 하면 또 전세를 빼고 나와야 되는 거죠. 날짜를 잘 맞춰야 되는 거고, 특히 이제 시중은행들의 대출 규제가 거기다 또 이제 금리도 올라간다라고 하니까 이 대출에 대한 한도를 잘 정하셔야 돼요. 내가 어느 은행에서 얼마까지 빌릴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한 달에 어느 정도 원리금을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금 계획을 확인해 두는 것이.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나만의 기준을 정해야 돼요. 오래된 구축이어도 나는 학원가가 필요하고 교통이 필요해 라고 하면 영통 쪽이 더 낫거든요. 망포동보다는. 나만의 기준을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구축이어도 학원가가 중요하고 교통이 중요하다라고 하면 영통동, 아니면 출퇴근이 편하고 주차가 쾌적한 망포동, 신축단지가 좋다. 이 기준이 명확해야지 부동산에 가서 좋은 매물을 빨리 초이스할 수 있죠. 부동산에 가서 좋은 매물이 나왔을 때 주저하지 않고 빨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는 타임입니다. 통장에 돈이 찍히는 성과급이 들어오고 나서 집을 알아봐야지. 할 때는 좀 늦죠. 진짜 좋은 매물은 빨리 선점하는 게 좋으니까 선점을 하셔야 합니다. 계약금을 먼저 조금 넣고 잔금 날짜를 성과급이 나오는 날 혹은 그 이후로 조율해서 계약 조건의 기술이 필요할 수도 있죠.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다 보니까 영통구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잖아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또 이제 허가받는 기간도 필요하니까 집을 알아보시고 미리 계약금 일부 넣고 기다리시는 게 성과급 나와서 집을 알아보는 것보다는 먼저 선점할 수 있다. 수많은 계약을 진행하면서 제가 항상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좋은 집을 사는 비결은 돈이 아주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가진 돈과 매물의 타이밍, 그걸 잘 맞추는 사람들이에요. 똑똑하게 어떻게 연결하느냐 하는 그 연결 능력이 많으신 분들 있다는 점이죠.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삼성의 성과급이 나오고요. 성과급은 어디로 흐른다? 부동산으로 흐른다. 쪽 부동산으로 흐르느냐? 영통, 망포동. 집값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도 영통, 망포동은 집값이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성과급이 더해져서 갈아타기 수요, 실거주 수요가 더 더해진다라고 하면 집값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값이 지금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와중에 전월세는 없는 와중에 이 성과급이라는 자본이 들어와 유동성이 커졌어. 그럼 집값은 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가족 자산 상황에서 어떤 단지를 고르는 게 맞을까? 지금 스케줄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꼬이지 않고 이 집을 살 수 있을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저와 함께 풀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과 설명란에 보시면 제가 직접 해드리는 신청 링크가 있습니다. 실시간 동네 시세라든지 대출 시뮬레이션, 정책 방향 이런 것들 같이 잘 짚어드리니까 그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대출 규제가 바뀌는 상황 속에서 수원 아파트 매수 자금을 어떻게 실수 없이 메꿔갈 수 있는지, 잘 맞춰갈 수 있는지 그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꼼보 최현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뵙겠습니다.